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을 어휘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법은 언중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표준어, 규정 이런 걸로 정해놔도 이렇게 말을 쓰는 우리 같은 언중이 쓰지 않으면 그 법이 바뀌더라 이런 얘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짜장면이요. 옛날에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자장면이었죠. 우리 그때 표준어가 자장면인 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주세요 그랬지 자장면 주세요는 우리가 잘 안 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쓰니까 어법이 바뀌었어요. 그 짜장면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비슷한 예로 너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 한도에 지나치게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면 이 더운 게 나한테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휘에 대해서 옛날만큼 생각하지 않고 또 어휘력이 좀 쪼그라들다 보니까 너무 대신 쓸 수 있는 말들, 아주, 매우, 몹시, 퍽, 꽤,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히, 억수로 아주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전부 너무 하나로만 수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또 맛있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어원 선생님들이 "너무는 그런 때 쓰이는 게 아닙니다."라고 TV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이 바뀌었습니다. 사전에는 어떤 뜻으로 바뀌었냐면 보통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이런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환경에서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어 몇 가지 없어지는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사람의 생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요. 흔히 고독이라는 낱말을 모르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어는 사고를 규정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뭐냐 우리는 언어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숙제 또는 공부, 친구, 운동장, 철봉 또는 뭐 급식, 도시락, 소풍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생각이 제1 단계는 뭐다? 단어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사실은 생각도 좀 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언어가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단어를 일일이 설명하지 못해도 그 단어가 필요한 때 그 의미장에 맞는 것을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쾌하다, 상쾌하다, 경쾌하다, 통쾌하다 이런 말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대답도 잘하고 부탁도 잘 들어주고 재미있는 농담도 잘해요. 그런 분 보고 우리는 참 유쾌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딜 가셨는데 어떤 장소에 갔는데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공기도 아주 맑고 청량합니다. 이럴 땐 마음이 어때요? 상쾌해지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아주 경쾌해지죠. 그리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 1 시까지 연장전 끝에 우리가 3대 2로 역전승을 했어요. 이럴 땐 마음이 어때요? 아주 통쾌해지죠. 이렇게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필요한 때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하나로 수렴해서 쓰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언어는 늘 바뀌지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의 말하기나 글쓰기가 훨씬 살아날 수가 있지요. 어휘를 키우는데 쉬운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면 글을 쓸 때 같은 단어만 반복하지 않아도 훨씬 글이 살아난다고 할까? 재미있어집니다. 짧은 글을 하나 볼게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우리랑 나이가 비슷하겠네요. 무슨 띠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잔나비띠에 라고 말했다. "아, 나는 닭띠인데 한 해 선배네요." 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 글에는 라고 말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글이 조금 지루해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했다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랑 나이가 비슷하겠네요. 무슨 띠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잔나비띠에 라고 대답했다. "아, 나는 닭띠인데 한 해 선배나요?" 하더니 이런 식으로 말했다, 말했다, 말했다 하고 반복하는 대신에 다른 말로 교체를 해서 글을 써보면 글이 훨씬 재미있는 글이 되어요. 네, 나는 그런 말을 잘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전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 사전 앱이 있으면 사전 앱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말하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말하다 이렇게 치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이 말하다가 나오죠.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말하다는 바로 두 번째, 요거를 다시 콕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말하다가 뜨면서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말로 나타내다, 어떤 사실을 말로 알려주다, 이런 뜻풀이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많이 활용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쭉 화면을 올려 보시는 거예요. 계속 쭉 올리다 보면 유의어, 반의어 하는 데가 나오죠. 여기 보면 뭐 진술하다, 청탁하다, 언급하다, 일컫다, 청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의 유의어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전에 이런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은 아주 어휘력을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전을 활용해서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